저희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 부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배달 일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남편은 인테리어 일을 했습니다. 조명 쪽 일이었고 5년 동안 꾸준히 잘해오던 일이었죠. 성과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일하던 중 어깨를 다쳤는데 그걸 그냥 하루 이틀 넘기다 보니까 몸이 더 안 좋아졌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일을 잠깐 내려놓고 2달 동안 집에서 요양을 했는데 남편은 답답했는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배달 일을 해보겠다고 얘기했고 저는 이래저래 며칠 동안 말렸지만 결국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도 별로 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오토바이를 중고로 사서 뒤뚱뒤뚱 처음 타봤습니다. 운동신경이 있는 건지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좀 더 돈 많이 버는 지역으로 옮겨가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는 돈도 좀 벌었습니다. 물론 예전에 인테리어 일할 때보다는 수익이 좀 더 적지만 남편은 그 땡볕더위에 온몸을 땀으로 적시면서도 버틸만 하다고 했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물어봐도 힘들어도 자유로워서 좋다고 답했습니다. 사실 조명 쪽 일을 할 때는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일 자체는 엄청 좋아했지만 거래처나 사람들 만나는 게 참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집 앞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보니 옆부분에 흠집이 크게 나 있는 걸 봤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니 자기도 모르게 뭐가 치고 지나간 것 같다고 이렇게 얼버무렸는데 일하다가 길에서 넘어진 건 아닌지 그때부터 더 걱정이 됐습니다. 사실 오토바이 산 순간부터 지금까지 늘 걱정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남편이 다시 조명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이대로 그냥 쭉 이 일만 하게 되는 게 아닌지 이러다 다치진 않을지 여러모로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다가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배달 관련 영상을 보게 되었고 대행자님의 영상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일을 하다가 배달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혹시 조언을 구할 수 없을까 해서 이렇게 메일을 드려봅니다. 저희 남편 이렇게 하는 거 정말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행자입니다. 네, 얼마 전에 이런 내용의 이메일이 왔는데 이걸 어떻게 답장을 해야 할까 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사실 저한테 메일이 올 정도면 꽤 간절한 상황인 경우가 많아서 좀 선뜻 답장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저에게는 이런 내용의 이메일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오는데요. 예전에도 스타트업 쪽 창업을 준비하시려는 분도 한번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특히 배달을 처음 접하거나 이제 막 배달업계에 진입하신 분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신 것 같고 결국 그 고민의 이제 핵심은 이거죠. 배달을 전업으로 해도 될까? 네,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오랫동안 그 고민을 거듭해서 또 지속해온 만큼 저는 나름대로의 확실한 기준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달 전업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오늘도 딱 30초만 광고할게요. 이번 주 대행자 추천 배달템 블루샤크 겨울용 카본 핸들토시입니다. 이 제품은 업계 1위 제품이라 특별히 설명할 건 없지만 방수, 방풍, 방온 잘 되고 견고한 최고급 카본 소재라서 아주 오래 쓰는 제품으로 유명하죠. 네, 다음 주부터 10도까지 떨어진다고 하죠. 엄청 추워지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아직 마련 못하신 분들은 서둘러 주세요. 인터넷 최저가 제가 찾아놨으니까 제품의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목 아래 설명란 더보기 누르시고 제품 링크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이 부부의 상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사연을 읽자마자 우려되는 마음부터 들었는데요. 지금부터 사연에 대한 제 의견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메일 내용을 바탕으로 추측해 봤을 때 남편분은 이제 여름 성수기 이 딱 한 계절만 경험을 해본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게 된 이제 수익 데이터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여름은 솔직히 상황이 나쁘지 않았죠. 특히 서울은요. 사람마다 이거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다르겠지만 제가 일하는 강남의 경우는 미션을 정말 엄청 많이 뿌렸습니다. 심지어 계절 끝물에는 비도 꽤 많이 오랫동안 와서 아마 예상컨대 남편분이 이번 여름에 열심히 배달을 했다면 꽤 많은 돈을 벌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도리어 이런 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비수기를 한번 또 겪어보면 이 성수기에 짜릿하고 좋았던 그만큼 이제 반대로 실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업을 고민하기 전에는 진짜 최소한 1년
그 연수의 한 바퀴는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대도 딱 1년 정도가 지나봐야 이제 그때부터는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고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 이 일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1년 이상은 해봐야 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일들 중에서 배달 일은 특히 시장 예측이 진짜 좀 어려운 업종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주문량과 라이더 수, 이런 수요와 공급으로 조절이 되어서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시스템이기도 한데요. 심지어는 배달의 플랫폼사가 뭐 이런저런 정책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단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한 달 뒤 아니면 다음 주, 뭐 심지어는 내일까지도 정확한 나의 수익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어쨌든 2021년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거의 5년간 가까이 이제 단가는 쭉쭉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래 설계를 할 때 사실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얼마를 벌지, 내가 또 얼마를 모을지 뭐 대략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봐야 이제 가정의 어떤 재무 설계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배달 일이 정말 어려운 직업에 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분이 이미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일은 도로 위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당연히 사고에 자주 노출되는 위험한 일이기도 하죠.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무사고 운전자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서 있는 저를 치고 가거나 아니면 정상 신호를 받고 주행하고 있는데도 접촉해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조심을 해도 거리 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죠. 자,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돈이 많이 듭니다. 자, 보험부터 오토바이 유지비 또 막 각종 장비들까지 이것저것 비용도 꾸준히 정말 많이 들죠. 전업으로 일을 해서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당연히 비용도 같이 늘어나고요. 또 주말 단가가 좋다는 걸 이제 알게 되니까 휴일에 쉬지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질 테고, 남들 쉴 때 일하는 게 이제 몸도 마음도 쉽지 않다는 걸 이제 몸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은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오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단점도 엄청 많다는 걸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재발이 좀 빨리 진행된다면 인테리어 일 쪽으로, 원래 하던 일 쪽으로 다시 전향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저는 남편분이 약간 좀 뭔가 글로만 봤을 때 좀 들뜬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배달 일의 단점을 좀 부각시키면서 아내분에게 답장을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다시 또 답장이 금방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편이 옛날 일로 다시 돌아갈 마음이 없는 것 같다. 배달 일에 좀 푹 빠진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이 이상부터는 이제 배달에 관련한 이야기는 아니라서 제가 뭐 딱히 답해드릴 수 있는 말이 있지는 않지만 그냥 제 경험을 공유해 드렸어요. 저도 그 시기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계속 배달 기사로 살아야 하나? 이렇게 말이죠. 솔직히 배달을 하면서 돈을 정말 많이 벌었으니까요. 저는 회사에 다닐 때도, 심지어는 법인 회사를 운영할 때도 배달에서 번 그 몇 년치 수익만큼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순수익 기준으로 보자면 말이죠. 저는 돈을 많이 모아서 이제 이걸로 다른 일을 좀 도모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새 저는 이 배달 일에 완전히 중독이 되어 버렸습니다. 네, 배달하면서 버는 돈은 그 눈앞에 바로 그날 이렇게 찍히잖아요. 아무리 몸이 혹사되어도 그 중독 앞에서는 그냥 뭐 마비된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비수기 동안 엄청 힘들어도 이제 성수기에 눈 오고 비 오는 날 이제 한탕 이제 제대로 하면 또 막 30에서 40만 원을 벌어버리니까 그 짜릿함을 계속 맛보려고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진짜 이대로 계속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강제로 가족들에 의해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의 아니게 배달 일을 한 열흘 정도 쉬게 되었는데 그동안 이제 못 봤던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그때 어떤 글을 하나를 읽고 진짜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그게 알고리즘 인생을 계산하다라는 책이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 앞으로 이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지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탐색을 하고 또 내 인생은 앞으로 이 일을 이렇게 하면서 살자,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탐색과 선택. 근데 이 탐색 기간, 이 찾아보는 시간을 내가 일할 수 있는 기간 중에 37% 안에 무조건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반드시 선택만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야만 확률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37%의 법칙이 굉장히 유명한 법칙이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가 25세부터 한 65세까지 일을 한다고 일단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37%는
39.8세가 되거든요. 거의 40이죠. 그러니까 40부터는 뭔가 새롭게 탐색해서 시작을 하는 것보다는 이전까지 했던 일들 중에 가장 성과가 좋았던 걸 찾아서 그걸 밀고 나가는 게, 발전시키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당시에는 이 시기에 속하는 나이였기 때문에 이 글을 읽고 굉장히 과감하게 다시 선택을 했습니다. 여전히 배달 일도 병행을 하겠지만 예전에 돈 때문에 포기했던 박사 공부를 다시 하기로 마음먹은 거죠. 그렇게 예전부터 꿈꾸던, 그리고 제가 잘하던 걸 다시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렇게 마음먹기까지 정말 오랫동안 돌아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기는 저에게 이번에 고민 상담을 요청한 이 두 부부의 나이대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는 현실을 좀 받아들이고 확률적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남편분이 인테리어 쪽 일을 부디 배달일과 병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다친 곳이 좀 괜찮아질수록 인테리어 쪽 일의 양을 좀 늘려보는 거죠. 배달은 상단이 정해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일을 해봐도 벌 수 있는 돈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체력은 줄어들고요. 그에 반해 인테리어 쪽 일은 뭐 잘은 모르지만 상단도 없을 테고 사업 확장도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배달 일을 병행하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꼭 그쪽으로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또 배달 일은 사실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혹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가 다른 일을 도모하려고 할 때 이 빈 시간을 채워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바로 이 배달 일이죠. 솔직히 모든 사람이 평생 배달 일만 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누구나 배달 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배달 일은 다음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한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분도 아마 일을 못하게 되자마자 바로 배달 일을 떠올렸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렇게 배달 일은 우리처럼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이 든든함, 백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늘 손에 잡을 수 있는 배달은 편안한 마음으로 뒤에 놔두시고요. 그 너머에 있는 아직 못 잡은 것들을 잡기 위해 도전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담아서 아내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메일을 보내드렸는데 그 이후로는 아직 답장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영상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잘 해결되길 바라고 또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경우와는 반대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아직 찾지 못한 배달라이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제 주변에 형님으로 모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 정말 많고요. 근데 그분들도 요즘에는 한두 분씩 이제 미래를 준비하시더라고요. 중장비 쪽 자격증을 뭐 거의 2년째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돈을 모아서 농사 일을 좀 해보려고 아름아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요. 다들 시간을 쪼개서 이제 조금씩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도 배달은 다들 계속 하겠다고 하십니다. 사실 뭐 직업을 완전히 옮길 때까지는 이 배달일만큼 좋은 게 없을 테니까요. 그게 이 배달일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천천히 저의 꿈을 펼치면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혹시 나아가야 할 길이 분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더라도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서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고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일들의 꿈을 꾸면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전히 많이들 물어보시는 이 배달 일을 전업으로 해도 될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행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